하락세로 출발했던 다우지수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혼조 양상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만 본다면 올라왔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이 좀 부진했고 기타 중국과의 어떤 관계들이 아직까지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부담감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 시장의 관심이 아주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 증권사에서 제공했었던 목표 주가에 아주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 얼마만큼 남았는지, 또 그리고 목표 가격을 달성했을 경우에 증권사들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떠한 그런 배경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K 대주 시스템인가요? 이렇게 해서 신규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수능일자죠? 네, 수능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아침 시황도 조금 뒤늦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1시간 정도 더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는 아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수능 오늘 그 수험생들, 네, 모두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오늘 마음이 굉장히 콩닥거리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해줄 것이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시작부터 하락세를 보였어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려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마감에서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또 장중 내용을 보게 되면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그렇게 돼서 낙폭을 다 축소를 시켜줬고요.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2% 상승이 돼서요, 29,88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만 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3만 포인트 갈 수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05% 하락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빠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요, 장중에 움직였었던 내용들이 하락에서 이만큼 올라와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상승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 주가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이제 하락해서 출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이야기는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들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게 되면은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신속하게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초당파 의원들이 이제 9천억 달러 정도 수준, 즉 1,000조 원 정도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 법안을 제안했다. 사실 이 초당파라는 것은 뭐냐면 당을 초월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당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의미만 살펴보자. 네, 무엇이 더
이익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냐, 뭐 이렇게 하자는 의원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예 자기 당의 이익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어쨌든 어떤 쪽이든지 간에 이제 협의가 되는 내용들을 도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민주당이 그동안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타결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점에서는 한 발 많이 물러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정권을 이양받고 나면 더 큰 경기부양책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 그 취임 전에도 어느 정도의 일부 경기부양책의 타결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다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선의로 행동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천억 달러 이상의 그런 지원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여전히 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이제 대선 전에는 죽어도 안 된다였거든요. 이 공화당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2천억, 1조 5천억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타겟팅된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많이 그 양보를 하면서 이 규모를 좀 키웠었죠. 이것은 뭐냐면 대선 전에 트럼프를 재선에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것을 들어줄 이유가 또 없어요. 그러면 급해진 사람들이 또 민주당이 된 거죠. 뭐 일단 뭔가 좀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조 달러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서 9천억 달러까지도 내려갔다는 거. 이렇게 되면요, 뭐 초당파 의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당의 그런 이익들이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좋은 인식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 경기를 가지고서 굉장히 좀 얍삽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네, 이런 것들은 그다지 뭐랄까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 네, 뭐 사실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들 갖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은,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부양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국민들의 목숨줄을 쥐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는 거, 정말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저를 빨리 국회로 보내주시면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국 국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영어가 안 돼서 조금 힘들겠네요. 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소식들 보면은 백신,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조만간 백신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꼭 오늘부터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될 테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식이다라고 WHO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아직 경기 정상화된 게 아닙니다.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경기가 정상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가 신고가이긴 하지만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감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뭐 계속적인 상승, 기록적인 상승을 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들도 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약간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죠.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라든지 또는 고율 관세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수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선택지들을 훼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트럼프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더 까다로운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경제 지표들, 뭐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 외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뭐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인데, 뭐 여전히 이제 이런 경제 지표가 지금 잘 나오지 않는 이유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종식이 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다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크게 신경들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나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나올 것이냐, 신규 이런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냐,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 부양책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될 것이냐, 타겟팅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어쨌든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 기대감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재료의 노출을 통해서 뭐 매도 물량이 잠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속화되는 어떤 경기 부양, 경기 성장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야 뭐 미리부터 이런 이야기들 나올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신고가 나왔고 올라갔으니까 뉴스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쇄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목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13%, 하이닉스는 5%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6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만원에서 이제 500원밖에 남지 않은 거죠. 지금도 역사상 최고가예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고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좋은 그런 내용이냐 이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9,000원에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하이닉스를 사셨다라면 손해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온 배경에는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업체였죠.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제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것도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와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하면은 세계 1등 시장 점유율을 주름잡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매수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증권사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78,883원 뭐 이렇게 돼 있지. 어쨌든 79,000원 정도 수준으로 삼성전자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5,000원 정도가 이제 목표가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치인데 이 가격대 금방 돌파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요, 연초에 디램 산업에 대한 수요와 제품 가격의 기존 예상치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중국 쪽에 있는 그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재고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2017년도 당시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는 반도체 물량이 없어가지고 2분기에 어떤 주문을 했냐면 3분기가 오기도 전에 2분기에 3분기 물량을 싹쓸이한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선물 거래처럼 야 3분기에 너희들이 만든 물량들 내가 가격을 얼마씩 더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팔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3분기 물량까지 미리 사전 예약해가지고 다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슈퍼사이클이 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2017년도 당시에 뭐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네 이런 반도체 종목 관련한 부분들이 뭐 상승과 하락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서만 매수하지 않는다라면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올 때, 그럴 때마다 매매를 해주시는 것은 유리한 매매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 너무 올라와서 너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안고 있다. 급등했을 때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까요? 네, 내년도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내년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매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놔야지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를 칠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단순한 계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공매도를 더 이상 금지하는 방안을 연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년 3월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차일 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또 유상증자를 참여 금지, 뭐 정관 보고, 뭐 정보 보고 이런 보고에 대한 어떤 의무 신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뭐 등등등 있는데 크게 네 기대하는 바는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처벌받는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라는 게 있겠죠. 본보기. 그래서 뭐 이제 딱 뭔가가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 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닌 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공매도를 폐지를 해라라는 개인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해 줄 것이냐죠. 즉 개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럴 거라면 공매도 폐지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얼마만큼 이제 좀 평균하단 또는 이제 불만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같이 이용해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K대주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기존 수량을 딱딱 정해줬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주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면 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량 자체를 한 곳에 모은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증권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통합 거래 시스템을 체크하게 되면서 물량이 이 대주 거래 한도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너희들 이제 물량 걱정하지 말고 이 통합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대주 거래를 신나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증권사들이 자발적 참여 없이는 이게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고 또 빌려주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 물량을 풍부하게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증권사들이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실제적으로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가 이 개인들의 공매도를 위한 그런 유일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증권사는 단 6곳입니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한타증권 이렇게 6곳에서만 진행되고 있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28개 증권사가 모두 다 신용융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것과 생각해 본다면 이 대주 거래로 가는 것은 굉장히 멀고 먼 길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돈이죠 돈. 증권사가 대주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벌어들일 만한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신용융자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증권사 수익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번에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 나온 이유가 매매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신용으로 해서 이 수수료 거래로 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죠. 즉 돈 놓고 돈 먹기로 해서 돈을 번 건데 대주 서비스 가지고서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대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또 이제 영업을 또 해야 됩니다. 영업을 또 해야 되고, 지금 왜냐면은, 이 공매도에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식 빌려가지고 공매도 친다고 짜증나 안 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주식 안 빌릴래. 빌려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권사가 이것을 마음대로 빌려주기 위해서는 이 동의율을 높여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되는 얘기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런 기능이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빌려주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뻔한데 꼴랑 그거 쥐꼬리만한 그런 이자 받고서 내가 이거 빌려줄 수가 있겠냐. 안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은 비용 발생입니다. 거기에다가 별로 인식도 좋지 않은데 굳이 내가 돈 되지 않은 일을 뭐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에게 넘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서로 간에 또 충돌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아까 제 정치 이야기 잠깐 해드렸지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지들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장 필요한 그런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 건 뭐라 하느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간의 이런 입장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주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 9월 정도부터 구축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른 그런 불편함은 내년도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다시 또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내년 3월에 일단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바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 좀 드렸고요. 미국 지수는 일단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내용은 좋았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이 혼조 양상, 즉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고용 부진, 그 다음에 부양책 기대감, 백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주요하게 산재됐었던 재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뭐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다만 단기에 너무 올라온 시점이라면 조정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지만 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기에는 너무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그냥 공매도만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 이제 또 조금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되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도 일부분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적정가에 매수했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조급하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급하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내가
주식을 잘 샀어요. 그리고 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충분하게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냥 어설프게 5% 10% 먹고 팔아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그 뒤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아직 보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주식 팔지 말고 그냥 잘 들고 가자. 그 얘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은 주식 사놓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승할 때 그대로 홀딩, 고고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장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장중시황을 몇 시에 해드려야 될지 살짝 고민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시간을 보고 또 장중시황 설명드릴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방송은요, 13시 30분부터 네, 계속 진행되는 거. 그거는 시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 오늘 오후에요. 무료 라이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라이브 참여하실 분들은 88TV와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까지 쭉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